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사건, 사고들은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찾아오죠. 내게 찾아오는 사고도 그렇지만은요, 내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럴 때는요, 내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만큼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바로 이럴 때 쉽게 도움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험 플랜 119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큰 도움 받을 수 있는 보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도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지금부터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좀 예기치 못하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일지 한진호 전문가님과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이미 가입은 하였지만 보상 내용이 헷갈리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손보험, 암보험, 치매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 이런 여러 가지 보험들은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신체에 장애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자, 이 보험을 모르고 가입을 못 하시는 분은 계실 수 있지만 이 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보장 금액 한도가 최고 1억 원에 월 보험료는 1,000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 한도가요, 3억 원까지도 보장을 해주었고 또 비갱신형으로도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도 지금은 1,000원대지만 그때는 1,000원도 안 했어요. 몇백 원대 이렇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이 해당 담보가 삭제되는 회사도 있고요. 또 이 보장금액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가 되었고 또 예전에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지금은 3년 갱신형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축소가 되고 조금 보장 금액도 작아진 것은 맞지만 앞으로 또 이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해서 높아진다면 현재 이 보장 금액 1억 원도 더 축소가 될 수도 있고 3년 갱신형 상품이 1년 갱신형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예 또 이 담보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특약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였거나 또는 운전자 보험에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나는 이 특약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현재 민식이법 관련해서 리모델링이 아직 안 되어 계신다라고 하면은 민식이법 관련해서 운전자 보험을 리모델링 하시면서 해당 특약을 추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우리 집에 화재 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화재 보험을 가입하시면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뭐 운전자 보험이나 이 화재 보험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특약만 또 없으신 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방송 쪽으로 문의를 주셔서 상담을 주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제가 혼자만 가입을 하더라도 저와 배우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자녀 배상 책임 보험은 자녀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나와 배우자, 이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친척까지도 피보험자로서 다 같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녀가 나와 같이 살고 있지 않고 다른 곳의 주소지로 이전을 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자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가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면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범위가 넓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그리고 이제 자녀까지도 되는데, 자, 이런 분들 계세요. 내 주민등록상에 나와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런 친인척 관계가 아닌 내가 친구하고 살고 있고 또는 선배, 후배하고도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은 이제 피보험자 대상에서 해당은 안 되고요.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서 주민등록상에 같이 생계를 하는 가족들만 가능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는지 각각 피해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서 누수가 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흘렀어요. 아랫집에 피해를 줬죠. 자, 이 아랫집에 피해 보상하기 이전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 천장에 물이 새서 천장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어요.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뭐 윗집이 원인인지 어디 배관이 터졌는지 알 수 없는데 이럴 경우에는 윗집으로 바로 달려가지 마시고요. 관리사무소로 가셔서 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 누수의 원인을 찾아달라고 접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에서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윗집의 원인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윗집에 청구를 해서 피해 보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거꾸로 우리 집에서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어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해서 아랫집에 다 보험회사가 아랫집에다가 변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때 아랫집에서 피해액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나는 우리 집은 내가 생각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그 정도 복구 비용이 드는데 보험회사에서 200만 원밖에 안 줬기 때문에 아랫집에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때 나는 빠져 있고 이 보험회사가 아랫집하고 상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편리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누수가 되는 원인이 나의 실수로 인한 누수가 있을 수가 있고 이 건물의 배관의 노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불량으로 인한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실수로 뭐 싱크대에 수전을 켜놓고 모르고 막아놓고 외출을 한 사이에 누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정수기 밸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또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나의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세나 월세 살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해당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노화가 됐어요. 배관이 노후가 돼서 배관이 터져가지고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이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집주인도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서 그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그 집주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집주인이 직접 배상을 한다거나 지금 작년에 2020년 4월 1일부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주소지를 등록을 하는데 우리 집으로 할 것이냐, 내가 임대해준 집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집은 내 이름으로 하고 임대해준 집은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임대해준 집이 여러 집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뭐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셔야겠지만 이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요. 공놀이를 하다가 TV 액정을 깨트렸어요. 이거 우리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보험으로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창문에서 뭐 던져가지고 모르고 밖으로 떨어져서 누군가에게 뭐 피해를 줬어요. 차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도 전부 아이들이 실수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모두 다 보상이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백화점에 갔는데 뛰지 말라 그래도 애들은 뛰어요. 뛰다가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다 해줍니다. 자, 다음 예시 보면은 친구 핸드폰 떨어뜨린 것도 해줘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물론 고의로 떨어뜨린 건 안 되겠죠. 이제 뭐 우연한 사고로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부딪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이 떨어졌거나 또는 뭐 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이렇게 우연한 사고로 되는 것들은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우리 아이가 뭐 축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운동하다가 상대방이 다쳤을 때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 보시면 이런 경우도 또 있죠. 자,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실수로 다른 차를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상을 해주고, 자,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시동이 안 걸려 있고 운행을 하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물론 또 이 운전자도 본인이 아니고 해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이중 주차돼 있는 차량이 한 대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요. 여러 대가 앞뒤로 여러 대가 있었어요. 이제 공간이 한 대 정도의 텀이 있었고, 근데 이 차를 밀다가 경사가 살짝 있었는지 밀다가 스스로 하더니 앞차를 쿵 하고 받고 연쇄적으로 3대에서 4대 정도가 충돌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들이 수입차도 있었고 국산차도 있었는데요. 피해액이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나의 실수로 인한 것들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담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도 또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뭐 조작 미숙 또는 잠깐 뭐 다른 데 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이런 것들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 요즘에 전동 킥보드 상당히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요. 전동 킥보드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동 휠,
이런 거 안 됩니다. 전기장치 들어가 있는 거, 전기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레나 인력으로 인해서 뭐 리어카나 자전거나 이런 걸로 인한 사고들은 전부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전동, 휠, 전동, 뭐 킥보드 뭐 이제 그런 거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특이한 보상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20대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보드를 배우러 스키장을 갔습니다. 근데 보드가 초보자예요. 근데 초보자 코스에서 어느 정도 좀 타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나 이제 중급자 코스에서도 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중급자 코스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중급자 코스에 가니까 속도 제어가 안 되고 방향 전환도 안 되고 하다가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가 이 스키어 뒤에를 추돌했어요. 자, 이 스키어 얼마나 다쳤을까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 척추 골절 그리고 십자 인대 파열 이 두 군데에 대해서 영구장애 판명을 받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 비용이요 3억 원이 조금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가입한 보험은 한도가 1억 원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은 한도가 1억이었지만 아빠가 1억 가입되어 있었고요. 또 엄마도 1억, 아들 1억, 세 사람이 같이 묶어서 3억 원의 보상이 나갔고 실제로는 본인 부담액이 이 피해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뭐 장난을 치다가 아니면 뭐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옆에 이웃집 피해 또는 이렇게 임야가 탔을 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뿐만이 아니라 윗집, 아랫집, 옆집 이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혼자만 가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1억 원씩 가입이 되어 있다라면은 이 보장 금액이 합해져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만 가입하셔도 안 되고요. 가족 1인당 한 분씩 가지고 계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 보시면은 요즘에 반려견들 또 반려묘 이렇게 반려동물들과 생활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자, 우리 반려견이 이 사진은 굉장히 귀엽게 나왔지만 또 이렇게 중형견도 있고 대형견도 있을 거예요. 이런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뭐 물수도 있고 핥힐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재물에 대해서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명품백을 손상시켜서 보상이 나간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것까지도 보상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겠죠. 자, 한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보험료 굉장히 저렴합니다. 1,000원대예요. 뭐 10,000원대도 아니고 20,000원대도 아니고 1,000원대입니다. 하지만 단독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서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화재 보험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또 보장 금액은 현재 최고 1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소를 이사를 했어요. 가입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전에 했는데 오늘 이사를 했어요. 깜빡하고 한 달 동안에 주소 이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이후에 사고가 발생이 된다라면은 이거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였다라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 사례처럼 1억 이상 발생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1인당 1특약씩 반드시 가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과거에는 비갱신형이었지만
현재는 갱신형 상품밖에 없다. 하지만 또 보험회사별로 그때 이벤트성으로 어떤 보험에 뭐 20년 갱신형 상품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그때마다 여러 특약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의를 주셔서 뭐 지금은 어떤 또 특약의 이벤트가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사고 한 건을 접수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이었는데요.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만 원 갖고는 안 돼. 20만 원까지는 본인들이 처리해 주세요. 20만 원이 넘은 건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해 주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2020년 4월 1일부터는 이 누수건에 대한 접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수 관련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이 자기부담금 대물 20만 원, 누수 50만 원, 그리고 대인 보상은 아직까지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자기부담금을 또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가 지금 설명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자기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손해액이 30만 원이 나왔을 때 A를 본인이라고 하고요. B를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본인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 보상을 받고요. 배우자의 보험으로 마찬가지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을 보상을 받고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사례 한번 보면은 이번엔 손해액이 30만 원이 아니고 40만 원일 경우, 자, 40만 원일 때는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20만 원 빼고 20만 원 보상 받고요. 또 배우자의 보험회사에서 20만 원 빼고 또 2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40만 원을 보상을 받으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우리 가족이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듦으로써 자기 부담금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 예시에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20만 원을 제외하고 80만 원 나오죠. 그리고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도 20만 원을 제외하고 8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60만 원이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같은 경우는 비례보상이 되기 때문에 각각 회사에서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이제 자기 부담금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이 다 가입을 했을 때는 자기 부담금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직무수행, 그러니까 업무 중에 일어난 일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물건을 뭐 배달을 하거나 나르는 일을 하다가 사람과 부딪혀서 발생된 피해,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여야 되기 때문에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들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자, 우리 이모랑 저희 집에서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실수로 이모를 다치게 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이모가 다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모 집에 놀러 가서 피해를 입힌 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구타, 싸우는 거 안 됩니다. 싸우고 나서 나중에 이 보험으로 야, 우리 그냥 놀다가 다친 걸로 하자. 이거 안 돼요. 자, 폭력, 폭행 이런 거 다 안 되죠. 그래서 딱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건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헷갈리거나 모르시면은 전화 주셔서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 고의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 안 되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역시 안 됩니다. 방사능, 핵연료 물질 등에 의해서 이제 뭐 피해를 입는 거 안 되고요.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임대한 주택도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주택도 있지만 한 곳을 선택해서 보상을 받으십니다. 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업무 종사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고용한 사람, 우리 직원이 있는데 저의 잘못으로, 저의 실수로 우리 직원을 다치게 했어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고용한 업무 종사자는 또 보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 요거 친족 아까 말씀드렸죠. 이모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이모 안 된다는 거, 이제 고의적 폭행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총기 당연히 안 되고요. 요거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수리하거나 개조, 신축하여 생긴 손해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간혹 요게 또 보상이 나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이나 어떤 그 공사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뭐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보험회사에 따라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제외가 됩니다. 폭력 안 되고 티끌 먼지 성면 분진 뭐 이런 상황으로 손해 보는 거는 또 안 되고요. 벌금, 징벌적 손해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왠지 모르게 이게 손해라는 느낌이 드시죠? 자,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면은 반드시 가입을 하시는데요. 세 가지 중에서 이 가족자가 들어가는 담보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고 자녀 배상 책임 담보가 있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를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요. 가족 모두 나만 있으면 우리 가족 다 돼. 나만 있으면 되지. 안 됩니다. 뭐 보험료가 뭐 비싸다라고 하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혼자만 가입을 하셔도 되겠지만 1,000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가족 1인당 1명씩 다 가입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사 가시게 되면 반드시 주소 변경 접수하셔가지고 나중에 손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물 접수 현재는 대물 20만 원, 또 누수 발생 시에는 50만 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지만 가족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 자기 부담금이 줄어들거나 없을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담을 보험이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고요. 자, 이게 1,000원대인데 아직 가입을 못 하셨다면은 아마 몰라서 못 가입하셨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내가 친구 휴대폰을 모르고 떨어뜨렸다고, 우리 강아지가 지나가다가 길에 있는 사람을 좀 살짝 핥혔다고, 혹은 우리 집에 새는 물이 아랫집에 샜다고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또 생각보다 큰 목돈이 나갈 수 있죠. 바로 그럴 때 보상을 대신 해주는 보험인데요. 나만 가입할 게 아니라 우리 남편분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까지 함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금액의 한도가 무려 뭐 10억 원, 1억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1,000원대로 가입해서 1억 원의 보상을 받는 것도 크지만은 그럼 이 보상을 받으면은요, 이제 이 담보는 아예 딱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죠. 보상의 한도는 1억 원이지만 1억 원의 보상을 다 받았을 때는 이거 사라지는 건가? 다시 가입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보험 같은 경우는 1회 보상을 받고 소멸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재진단암이라든지 이런 특약을 또 추가를 하기도 하지만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특약은 사고 건당입니다. 사고 1회당이라고 약관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건의 사고가 처리가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건으로 일어났을 때는 다시 또 1억 원 한도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나는 1,000원대밖에 추가를 안 했는데 진단비처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고당 각각 계속해서 무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너무 좋으니까 혹시 다른 회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해서 여기저기서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예전에는 한 사람이 A 회사에 가입을 하고요. 또 B 회사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비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복으로 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가입하는 이유가요. 아까도 뭐 3억, 4억 이렇게 보상금을 많이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개 회사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현재는 이 특약은 실손형 특약이기 때문에 1인당 한 개의 담보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가입은 안 되시고요. 만약에 내가 중복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에 가입하시려고 알아보신다면은 그 회사에서 기존 보험을 해지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복 가입은 안 되고 1인당 한 개의 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복 가입은 안 되지만 가족들 모두 가입하시면 보장의 한도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 주로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보험 준비 어차피 필요하다면 이렇게 저렴하게 자주 보장받을 수 있고 가성비 높은 플랜으로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열려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우리 가족의 실속 있는 보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24살 딸과 21살 아들을 둔 50대 주부입니다. 몇 달 후 막내 아들이 군 입대를 해야 되는데요. 뿌듯한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아이들 보험을 다시 살펴봤는데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25세 만기로 가입해 둔 게 있더군요. 이후 큰아이가 20살이 넘었을 때 성인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보험 설계사의 권유로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린이 보험이 보장도 넓고 좋은 특약들이 우리 아이들 보험에는 없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둔 아이 보험을 무작정 해지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 보험도 함께 상담받고 싶은데요. 외가 쪽으로 암으로 돌아가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이 가족력도 고려를 했을 때 아이들 보험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연락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민지웅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이 자녀가 두 분이세요. 네. 아드님이 뭐 이제 입대를 하기도 하고 가족력도 있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런저런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을 이미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 증권이 좋아야 될 텐데 어땠을까요?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들이 25세 만기였기 때문에 네. 어차피 뭐 변경을 하든 만기가 지나서 다른 보험을 다시 가입하든 그런 과정은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변 지인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보험을 좀 추천을 받으셨던 것 같고 사실은 이분이 지금 현재 가입한 보험을 보자면 뭐 리모델링을 했다라기보다는 예. 기존에 있던 보험은 어차피 만기가 짧으니 해지를 하고 요즘 이제 대부분 다 가입하시는 100세 만기 보험으로 그리고 이제 아이들 나이에 맞춰서 이런저런 게 다 되는 보험으로 가입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가입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보험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듣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하신 보험은 K생명의 CI 통합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고요. 예. 제가 이 보험을 보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거는 가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아드님의 경우 15만 원대였거든요. 예.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즘 물가를 고려하고 아이가 100세까지 보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괜찮은 보험이라면 뭐 한 15만 원 정도가 대부분 적당한 선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평소에 3만 원, 4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개 보험인데 15만 원은 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제 눈에 들어온 거는 15만 6천 원의 보험료보다도 일단은 이걸 자세히 보시면 30년 납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보험을 10년 납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뭐 30년, 40년 가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계산을 할 때 20년 납으로 주로 많이들 가입하신다는 걸 기준으로 보면 10년을 더 내게 되면요. 20년 납입을 한 분보다 10년을 더 내게 되면 이분이 거의 한 1,800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보험을 볼 때 월에 내는 보험료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 내는 금액을 계산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월에 이 정도 금액은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언제까지 내는 거에 대한 거는 잘 생각을 안 하세요. 당장 이번 달부터 내가 뭐 그 정도 금액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낼 수 있어.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따님도 있다고 했잖아요. 두 분의 보험이 다 비슷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총 내는 금액이 20년 납에 비해서는 둘 다 합치면 3천만 원, 3,200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거는 주계약과 일부 특약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모든 특약이 다 갱신형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제가 오늘은 갱신형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볼까 네, 해요. 좋습니다. 뭐 15만 6천 원,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금액이긴 하겠지만은 이 내용도 좋아야 하고요. 갱신이라고 해서 좀 놀랐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오른다는 건데 그러면은 갱신이랑 이제 비갱신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어때요? 총 금액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자녀 해서 남들보다 3,200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되는 상황에서 나머지 특약들이 대부분 다 갱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그냥 단순한 예시표입니다. 어떤 일부 보험사가 공개한 예시표고요. 이거는 보험사의 예시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거보다 갱신이 더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건 같은 보험사의 보험이에요. 같은 보험사의 똑같은 상품입니다. 다만 왼쪽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갱신형,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비갱신형이죠.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각각 1,000만 원씩 가입하고 비갱신형의 경우는 20년 납입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때고 왼쪽에 있는 갱신형은 10년마다 갱신이 되는데 100세까지 보장입니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예. 처음에 가입할 때 비갱신형을 가입하게 되면 36,580원을 내야 해요. 그런데 갱신형을 가입하자니까 4,220원. 약 9배나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보장인데 9배나 저렴해. 그러면 일단 갱신형을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을 계속 냈을 때 50세가 넘어가고 60세가 되는 그 시점쯤에는 이 보험료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비갱신으로 한 분은 어떨까요? 50세가 되면 이미 납입이 끝났어요. 그러네요. 더 이상 내지 않고 그냥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도 됩니다. 내가 암과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이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0세 안에 아무 때나 온다 하더라도 그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총 보험료로 따지면 이 갱신이 훨씬 비싸다는 건데 그렇죠. 이걸 가입해 놨을 때 한 몇 년쯤부터 이
추월을 하게 되나요? 그거는 사람마다 혹은 성별마다 각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네. 또 그 보험사의 손해율에 따라서 우리가 보통 네. 손해율이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게 뭘까 하잖아요. 보험사는 보험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을 내는 회사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거둔 보험료보다 내준 보험금이 많을 때 그럴 때 이제 손해율이 커진다. 우리가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손해율이 커진 회사는 당장 다음 갱신 때 보험료를 많이 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이라든지 사회 환경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갱신형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예측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럼 과연 얼마가 갱신될 거냐? 대부분 이 갱신형을 우리가 처음 가입할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얼마 안 될 거야. 사실 얼마 오르지 않아. 물론 이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젊고 어리기 때문에 한 20년, 30년 정도는 얼마 안 오르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가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죠. 그다음에 갱신형의 문제점은 끝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암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을 걸려서 무슨 납입 면제가 된다든지 내가 더 이상 이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때라든지 아니면 정말 백세 만기 끝까지 간다든지 이때까지 무조건 갱신형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싸게 가입하려고 갱신형을 가입했는데 쭉 내다 보면 나중에는 단순히 조금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금액.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예. 보험이 필요하고요. 건강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때가 됐을 때 갑자기 보험료가 많이 올라 버리니까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이 보험료 역전 시점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보기 쉽게끔 표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 이 역전 시점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가입한 보험마다 다르고 보험사의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건 역전 시점은 확실하게 온다라는 거고 그 역전 시점이 왔을 때는 굉장히 곤란해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미 우리 아드님이랑 따님 15만 원 넘는 보험료도 비싸 보이는데 여기서 더 오른다니까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자, 뭐 세상에 무조건 나쁜 보험은 없겠지만 이 리모델링을 해주신 보험이 CI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주의할 점, 뭐 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CI 보험이 단점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굉장히 비싸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라는 건데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암이어도 뇌졸중이어도 급성심근경색 중대합니다. 이게 나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왔다, 내 가까운 친구에게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중대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대함을 따진다라는 거죠. 즉 보장 범위가 협소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중대한 뇌졸중이 그럼 과연 뭘 얘기하는 걸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본 거는 약관의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사실은 이 약관을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복잡합니다. 네. 제가 줄친 부분만 잠깐 보여드리면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 즉 그 부위를 내가 영구적으로 쓸 수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그럼 과연 뭐냐? 언어 장애, 운동을 내가 할 수 없고 또는 마비, 내 몸에 마비가 오는 경우 혹은 내 얼굴에 마비가 생겨서 이쪽은 움직이는데 이쪽은 움직이지 않는 경우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25% 이상의 장애 상태가 나왔을 때만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요. 뇌졸중이 미니 뇌졸중이라는 것도 있고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예방하는 법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중대한 뇌졸중까지는 아니지만 뇌졸중 혹은 뇌경색이 살짝 왔다 갔다 앵커님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무섭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 심각하죠. 당연히 그렇죠. 부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을 때 이게 나에겐 당연히 중대한 일이고요. 이게 오기 전과 온 후는 굉장히 내 생활 습관이나 내 마인드라든지 내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네.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고 내가 그동안 계속 해오던 어떤 나쁜 생활 습관들도 고치고 싶을 것이고 하지 않던 운동들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일을 줄여야겠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30년을 넘게 내온 내 예를 들어 이 아드님의 경우 20대, 30대, 40대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뇌졸중이 찾아오는 건 아마 50대 이후가 될 확률이 높겠죠. 나는 보험료를 30년 가까이 냈는데 30년씩이나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냈는데 돈은 다 냈지만 계속 내라고 하고 갱신형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보험금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허탈할 것이고
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 보험사와 어쩌면 다퉈야 될 여지도 생긴다는 거죠. 중대한 급성심근경색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더 어렵습니다. 중대한 뇌졸중보다 더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흉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죠.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상에 전형적인 흉통이 존재해야 된다. 가슴이 계속 아파야 된다는 얘기고요. 심전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새롭게 나타나야 한다. 그 전에 있었던 심전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CKMB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거는 그냥 내가 심장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수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수치가 정상 범위 최고치의 2배 이상의 급격하게 상승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병해야 그냥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보장받기 너무 어렵네요. 굉장히 어렵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약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냥 암이면 보험금을 받고 뇌졸중이면 보험금을 받고 급성심근경색이면 보험금을 받고 이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중대한 뭐 이런 말이 붙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이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보험금은 지급이 된다라는 거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단점. 요 그림 한번 보시면 네. 그냥 급성심근경색, 그냥 뇌졸중도 범위가 작아요. 범위가 좁은데 중대한은 아주 작아서 사실 화면상으로 잘 보이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없는 그냥 일반 보장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딱 한 번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각각 보장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다. 그리고 암은 완치가 됐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 내가 혹시라도 뇌졸중이 올 수 있거든요. 뇌경색이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는 사망보험금에서 미리 받은 거예요. 이게 새로운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아드님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1억으로 설정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8천만 원을 미리 선지급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은 원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누구나 하니까요. 언젠가 받을 돈을 80% 선지급해서 받은 것뿐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뇌졸중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중대한 암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망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보험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 보험이 필요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어떤 의학 수준이라든지 보험의 트렌드로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은 확실히 맞지 않다. 그리고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감기만 걸려도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중대한이 내가 생각하는 중대한이랑 보험사의 중대한이랑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걸 기억을 하면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보장 있으면 좀 챙겨가고 싶어서 네네. 볼까요? 우선은 CI 중심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당연히 없는 게 질병후유장애 특약이에요. 네. 저는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실손을 제외하고 가장 보장 범위가 넓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가입할 때 지금 가입해서 바로 혜택을 봐야지 하는 그런 보험은 아마 치아보험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보험은 어떠냐면요.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이고 사실은 젊었을 때 그리고 내가 경제활동이 왕성할 때 잘 가입해 두고 나중에 경제력이 조금 떨어질 때라든지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약해질 때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 보험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아요. 내가 몸에 어떤 이상 징후가 생기면 그때서야 보험을 찾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니 난 보험 필요 없어. 내가 그냥 저축해서 그냥 그걸로 내가 나중에 병원 가면 돼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이 발생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다가 그냥 치아가 잠깐 흔들리면 바로 얘기하는 게 치아보험 들까예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또 내가 그냥 지나다니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내가 이거 파손보험을 가입했나? 분실보험 가입했나? 이런 것들부터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먼 미래 같겠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좋은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그럼 뭐냐? 질병후유장애 특약이에요. 내가 암은 안 걸릴 수도 있고 뇌경색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늙는 거, 노화가 되는 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가입해 놓으면 내 온몸,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구석구석을 다 보장하는 거고 치매라든지 치아 등도 보장하기 때문에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꼭 가입해야 되고요.
이런 특약이 CIU 종신보험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대한 암 이런 것보단 일반암으로 좀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그래서 암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네. 아까도 가족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암 진단비를 충분히 좀 넣어드렸고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 없던 건 넣어드렸고 그다음에 뭐 중대한 뇌졸중 이런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 되는 특약,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00% 되는 특약 이렇게 가입을 해드렸고 갱신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비갱신으로 해서 13만 원 정도에 가입을 해드렸기 때문에 20년 납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것도 10년을 줄일 수 있었고 실제 보험료도 줄어들었고 갱신형은 다 줄어들었다는 점. 다만 사망보험금이라든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일부 환급형은 사라졌지만 보장은 훨씬 더 넓고 크게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드렸다는 점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연락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아드님과 따님분이 비슷한 보험, CI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는데 보험료도 15만 원이 넘었는데 납입 기간도 너무 길고 보험료를 내는 거에 비해서 보장받기는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 30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어린이 보험으로 질병 후유장애 3% 비롯해서 3대 진단비까지 이제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받을 수 있는 보험들로 채워드렸고요. 기본이 되는 실비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가해드렸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우리 아이들의 보험 리모델링 원하시거나 꼭 필요한 실비 좀 빠져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는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보험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